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데이터가 사실 나와 봐야지 압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교육 뉴스 읽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 지 지금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일반고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기사들이 뜨고 있길래 같이 읽으면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저의 작은 생각도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 수업 들으러 택시 타고 옆 학교로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선은 고교학점제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를 놓고 이제 기사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여고랑 청원고라는 학교인데 두 학교 모두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AI 또는 고급 생명과학과 고급 화학, 국제 경제 이런 어떤 수준의 심화 과목 4개를 공동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선 학교마다 개설하기에 수강 학생이 적거나 담당 교사가 없는 경우 인근 학교들과 공동으로 수업을 만들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듣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고교학점제 안에서는 이제 공동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파트는 그 다음부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원여고와는 달리 상당수 고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아직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마다 과목별 교사 수와 교실 등 여건이 제각각이라 만족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가 정부 방침에 따라 개설 과목 수는 늘렸지만 전문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 도입하기 전에도 가장 걱정이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과목 수가 늘어난 건 좋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수업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한 교사가 3과목 이상을 강의하는 학교도 있다. 경기도 A고에선 지구과학 교사가 생명과학 과목 선택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A고 학생은 생명과학 수업을 유튜브로 해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학교 선생님들 탓하시기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시범운행을 3년을 한 상태에서 전문 도입을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한 상황인데 사실 시범운행 3년으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도보로 15분 이상 떨어진 다른 학교의 사회 과목 공동 수업을 듣기 위해 쉬는 시간 10분 사이 교사가 학생들을 택시에 태워 다니고 있다라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수업을 개설하기엔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고등학교와 수업을 공유하기로 한 것. 근데 이제 그게 택시 타고 15분인 거죠. 자, 그래서 학교 측은 이동 과정에서 학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음 학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 전에 가장 먼저 또는 가장 우선시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꼽혔었던 부분인데 바로 이 공동교육과정이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앞에 이제 청원고와 청원여고의 좋은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학교 안에서 모든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학교들끼리 과목들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같이 듣는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학생이 좀 과밀한 지역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저출산 사회에서 학생들이 귀한 시기에 고등학교와 고등학교끼리 거리감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지금 모두 1학년, 그러니까 공부년생들을 대상으로 단 한두 달 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기사에서 작성을 한 것인데 중요한 건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2학년 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대부분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통과목 체제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제가 활성화가 되는 공부 애들이 2학년이 되는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들이 조금 더 비일비재하거나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교육부나 학교에서 무언가를 조금 더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혼란이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보면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에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불만이다. 강경숙 조국혁신단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에서 올 2월 겨울방학 동안 고교학점제 관련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가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치동 학원가에는 1년에 600만 원이 넘는 고교학점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도 생겼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비싼 고교학점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왜냐면 오히려 이 고교학점제라는 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식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될 건지는 공부 애들이 대학을 가봐야 제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잡는다고 해도 공부 애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발표하는 게 바로 내년 2026년 4월께는 돼야지 대학들에서 어떤 식으로 입시를 치룰 건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거를 확인해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서 공부 애들 중에 고교학점제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등급 안 나오면 큰일 난다고 다들 그러던데, 이 과목 1등급 안 나왔으니까 나 이제 대학 못 간다, 나 그래서 뭐 자퇴하겠다, 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공포 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공포 마케팅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이 제도 자체가 좀 설익은 단계다 보니까 여러모로 유언비어도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가 1등급이 안 나와서 진짜로 대입이 끝났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아직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예상과 예측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 채널을 보고 계신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물론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차분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교육부의 대응이라든지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고교학점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좀 봐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더 시간을 갖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등급 하나 안 나왔다고 해서 대입이 망한다, 1등급 하나 안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대학을 못 간다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기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데이터가 사실 나와봐야지 압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고들이 고교학점제에 조금 연착륙하지는 못했다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기는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제가 이제 다음 기사까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기사는 역시나 썩 기분 좋은 소식의 기사는 아니기는 한데요. 비수도권 일반고일수록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폭 좁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사고 개설 과목은 평균 105개, 지역 소규모 고교는 75개에 그쳐 라는 제목으로 올해 전국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학교별 개설 과목 수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서울 지역 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는 개설 과목 수가 많은 반면 지역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적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종로학원이 전국 고교 41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개설 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자사고인 A학교는 개설 과목이 127개, 개설 과목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지역의 소규모 일반고인 B학교로 63개 해서 2배 정도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전국 단위 자사고 6곳의 평균 개설 과목 수는 105.3개, 그 다음에 서울 지역 일반고 10곳의 평균은 100.8개, 그 다음에 서울 자사고 10곳은 100.2개로 100개를 상회하는데, 학생 수가 적은 일반고들 같은 경우는 97개, 그리고 지역 소규모 일반고 같은 경우는 75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저희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격차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기는 합니다. 대부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거야. 교육뿐이 아니라 전반적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채널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이 고교학점제라는 어떤 새로운 교육 제도 안에서도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자사고들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들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내시는 등록금으로 열심히 이제 비싼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시키는 특징들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데, 같은 일반고라고 해도 서울 지역의 일반고들이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과목을 깔고 있다라는 점이 또 조금 씁쓸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공통과목을 더해 각 학교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강좌를 개설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체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과목 비중이 많게는 6, 70, 적게는 50% 정도로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과목들 정도가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사실 다양할 수 있는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다양한 과목을 선택, 진로와 적성을 조기에 탐색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학교 유형별, 지역별로 개설 과목 수가 차이를 보여서 학생들이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결론적으로 올해 지금 상황보다는 내년이, 그리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고교학점제에 있어서 일반고의 적응력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아주 새로운 교육제도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와 저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학사정권제라는 이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일반고들이 한동안은 사실 이 생기부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생경하여서 전국형자사고라든지 몇몇 특정 좋은 일반고들이 굉장히 좀 이점이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한 3, 4년이 지나고 나니 일반고 안에서도 굉장히 생기부를 잘 만들어주시고 역량이 좋은 일반고들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자사특목 좋은 시대 다 갔다 라는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저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도 대다수의 일반고들이 어느 정도의 고교학점제에 안착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해도 시간이 한 3, 4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원래 조금 했었던 느낌,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까지는 아니지만 과목을 원체 조금 다양하게 깔았었던 유형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이점을 가져가는 시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 격차의 문제나 아니면 공동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이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방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어느 정도의 지원책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식의 과목 편차의 차이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적극적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학부모님들이 전반적으로 이 고교학점제에 교육부의 관심이 좀 갈 수 있게끔 저희 모두의 노력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제 채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잘만 운영이 된다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세대의 인재들이 변해야 결국은 사회가 바뀔 수 있는데, 그 인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꼭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같이 저희가 교육 뉴스 읽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